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실패한 융합의 꿈, 탁발 굉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위의 효 문제가 수도를 대동에서 낙양으로 옮겼고, 낙양으로 전부 옮긴 뒤에 한화 정책을 써서 한족의 옷을 입도록 하고, 한족의 말을 쓰도록 하고, 또 한족과 통혼을 하도록 하고, 성도 한족의 성으로 바꾸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 선비족들 입장에서는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더더구나 이 선비족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낙양의 여름에 가보시면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저도 중국에 근무할 때 여러 번 출장을 갔었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시원한 초원에서 살다가 또는 대동만 해도 이 산서성 북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늘한 기후입니다. 그런 데서 살다가 이 남쪽에 내려와서 살려니까 도저히 더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신하들이 황제에게 읍설을 했습니다. 폐하,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여름만이라도 저희가 대동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해서 탁발경도 어쩔 수 없이 이 노신들의 청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에 직접 관여가 안 된 그런 신하들은 여름에 대동에 갔다가 겨울이 되면 낙양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고요. 그렇지만 다른 신하들은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 당시 남조인 남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선에 가서 살게 됐는데요. 이때 14살밖에 안 된 태자가 반기를 듭니다. 이 태자는 원래 몸집이 아주 뚱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버지가 한화 정책을 하는 것을 무지무지 못마땅해 했고, 실제로 우리는 선비족인데 왜 우리가 한족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한족을 지배하는 거지 한족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닌데 왜 아버지는 우리를 한족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나는 이거 찬성 못하겠다. 그러니까 선비족 중에서도 보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태자를 설득해서 삼천의 기병을 이끌고 대동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행한 건가요? 그 계획이 누설되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효 문제가 급히 군대를 끌고 돌아와서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태자를 자기 손으로 직접 엄청나게 매를 친 뒤에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태자를 죽이는데요. 이 태자는 원래 북쪽을 그리워했던 데다가 본인의 몸집도 뚱뚱했기 때문에 사실 이 낙양이 견디기 어려웠다는 게 이제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태자의 반란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비족의 상당히 많은 귀족들이 반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 한화 정책에 대한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발갱이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면서 내세웠던 남쪽을 공격해서 통일하겠다고 했던 그 정책이 남쪽의 정권인 남제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일부 땅을 빼앗긴 빼앗았지만 엄청난 물자와 병력 손실을 입으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탁발갱은 33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전쟁터에서 병을 얻어서 죽습니다. 이 탁발갱은 본인이 이 병석에 있었지만 본인이 통일에 대한 꿈을 못 버렸기 때문에 20만 대군을 이끌고 몇 년간이나 전쟁터를 누볐던 것입니다.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말렸지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이 병석에 누웠고 수도에 돌아오지도 못한 채 행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행궁에서 죽을 때 그가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는 내가 추진했던 한화 정책을 포기하지 말라. 이것은 내 유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후를 죽여라. 그리고 황후의 예의로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죽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번째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한화 정책을 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고보살이라는 의원이 이 황후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잘생겼고 남자답게 생겨서 둘 사이에 이게 정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쟁터에만 나가 있으면 이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 정사를 나눴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린 이 탁발갱의 딸 공주가 전선에 나가 있는 아버지한테 말을 타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황후가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로 그런 음란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통 황제들 같으면 죽이죠, 그 자리에서. 그런데 황후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해두고 관련된 황관들만 다 죽이고 황후는 별궁에다가 살게 했습니다. 황후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물론 잘못은 했지만 나도 전선에 나가 있던 잘못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본인이 갔는데요.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그 황후의 어린 아들이 제2위에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이거 내가 죽으면 분명히 수렴 청정을 할 텐데 나라를 망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그를 죽여라. 그 유명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탁발경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이 사약을 들고 가서 황후를 죽이고 그 황후를 황후의 예로 이제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이 탁발경은 상당히 원대한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네는 유목민족이고 사실 문화도 떨어지는 선비족이지만 이 대륙을 전체를 통일하고 다스리려면 선비족의 문화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비록 자기네 선비족을 한화시키는 정책이지만 한화를 통해서만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다 실패했습니다. 한화 정책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됐고 통일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죽었는데요. 그가 죽은 지 33년 후에 북위는 멸망하고 서위와 동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북위가 멸망한 데는 후대의 황제들의 문제가 컸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한화 정책을 통해서 이미 북위 정권 내에 있는 선비족 간의 갈등이 커졌던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나중에 북위가 망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한화를 통해서 한족을 다스리고 통일을 하려고 했지만 거꾸로 자기 조상들이 세웠던 북위 정권이 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끌고 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했던 얘기인데요.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을 하고 연개소문 때에 중국을 공격해서 우리가 중국을 통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중고등학생 때 다른 애들이랑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소수민족의 입장이죠. 중국에서 볼 때는. 소수로서 다수를 다스린다는 것은 지금 보듯이 이 선비족이 한족을 다스리고 몽고족이 한족을 다스리고 만주족이 한족을 다스린 게 전부 다 결국은 끝에 가서 실패하고 그 민족들은 흔적도 거의 없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 사라진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탁발경도 본인의 그 융합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 중국 역사에서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썼었던 탁발경의 한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